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사라졌죠. 이 47, 48, 49강의 녹화 영상이 자꾸만 제대로 촬영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면 녹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같은 말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47강 화산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강까지 해서 남은 그 강들은 이렇게 전자칠판 없이 태블릿에 필기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이렇게 생긴 화산이 있는데 요거 모양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산이 있고 뭔가 많은 화산 물질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화구라고 하죠. 또는 분화구라고 합니다. 그죠? 요 분화구가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물질들 이제 지구 밖으로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용암, 그죠? 마그마, 그다음에 화산재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럼 세계의 다양한 화산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리에서는 우리가 울릉도, 독도, 백두산, 용암대지, 한라산 뭐 이런 데들을 봤는데 세계에는 좀 더 많은 화산이 있겠죠. 이 많은 화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요 화산 활동 지역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습곡산지 지역입니다. 이 신기습곡산지 지역은 당연히 화산이 많아요. 지각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네. 환태평양 조산대나 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모두 많은 화산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알루시안 열도 잘 나오지 않고요. 뭐 로키 산맥, 안데 산맥, 그다음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이런 데가 이제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조산대의 화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알히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있는 요런 데서도 화산이 관찰되는데 자,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히말라야 산맥은 예외입니다. 너무 두꺼워요. 해발 8,000m라 그랬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발 8,000m에 이르는 건 히말라야 산맥뿐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높은 산맥이라서 화산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화산 지역을 이렇게 보면,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환태평양 조산대, 그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래서 두 조산대가 만나는 이 동남아시아의 섬들도 많은 화산이 관찰되는 지역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산대 위치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싱글스컵산지 이외의 화산 지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발산 경계라고 했던 두 군데 있죠. 동아프리카 지구대랑 아이슬란드. 여기에서도 화산이 많이 이제 관찰이 되고, 특히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과 얼음의 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불이 솟죠. 그죠? 화산이 솟고, 지표면에서는 이제 고위도 지역이다 보니까 얼음이 많고, 이래서 불과 얼음의 땅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은 화산이 관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오진 않지만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거든요. 태평양판 한가운데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하와이 제도 같은 데서도 관찰되는 화산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요. 지각판 가운데인데 여기는 좀 약한가 봐요. 지각판 가운데 약한 틈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화산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역, 화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 요거 정도 하와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 부근의 화산 분포 보시면 동아프리카 지구대 혹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그죠? 요 선을 따라서 많은 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대표적인 데가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이런 데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은 아프리카 최고봉으로서 굉장히 높은 높이를 자랑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요 동아프리카 지역에 그죠? 사바나 초원 그죠? 사바나 초원이 AW 써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 제도도 한번 볼게요. 하와이 제도는 정말 말 그대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에요.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열점이 있어서 약한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계속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이 열점의 위치는 고정돼 있는데 지각이 이동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에 따라서 여러 섬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질시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화산 피해 이런 거 가끔 뉴스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산의 의미를 한번 받고 이 마그마가 분출돼서 나오는 지형이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화산의 분류 볼게요. 요거 한국지리에서도 이미 배웠어요. 먼저 순상화산이에요. 우리 세계지리 시간이든 한국지리 시간이든 순자가 나오면 요게 방패란 뜻이겠죠. 그래서 화산이 이렇게 널찍하게 방패처럼 이렇게 비교적 점성이 작은 그래서 잘 흐르는 용암이 분출했다.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가 그 사례이고 용암 도움 같으면 요게 이제 우리 종상화산이라고 했던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세계지리에서는 잘 출제는 안 되니까 참고 삼아서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 같은 데서 우리 한라산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죠. 요런 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 용암돔 요런 것들도 참고 삼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지리 때는 안 배웠던 요 성층화산이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화구 주변에 자, 한 번 폭발했다, 두 번 폭발했다, 세 번 폭발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겹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여러 번의 화산이 만들어져서 규모가 굉장히 큰 요런 화산이 만들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후지산과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자, 후지산은 우리 일본의 도쿄 근교에 있는 화산이고요. 베수비오 화산이 우리 폼페이 알고 있어요? 혹시 역사적으로 폼페이라는 도시를 그저 완전히 화산재에 파묻어 버렸던 이러한 화산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거대한 화산인 마욘산 이런 데가 있네요. 화산의 이름까지 암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이 성층 화산이라는 거 여러 번에 걸쳐 계속 폭발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화산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후지산이에요. 후지산 예쁜 사진이네요. 자,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지형들인데요. 요거 우리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 친구들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용암대지예요. 용암이 그저 현무암질 용암, 그러니까 점성이 크잖아요. 얘는 이 현무암질 용암이라는 건 점성이 작아요. 그래서 잘 흐릅니다. 그죠? 요거는 잘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잘 흘러서 지각의 틈을 따라서 이게 배출되면서 이렇게 계속 대규모로 분출을 하게 됩니다. 찢어진 틈으로 막 분출한다 해서 이걸 열하 분출이라고 하고 그래서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지형으로 한국지리에서는 그죠? 철원, 평강, 용암대지 이런 거 배웠죠. 자, 인도의 데칸고원이 대표적인 용암대지다. 요거 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칼데라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요 칼데라도 한국지리 때 이미 배웠는데 세계지리에서도 잘 출제가 됩니다. 화산 폭발된 이후에 이게 화산이 뻥 터진 다음에 화구가 이 화산 분화구가 내려앉아요. 지하로 푹 꺼져서 본래 화구보다 훨씬 큰 푹 패인 땅. 그래서 요만큼 퍼졌던 그렇죠. 요 밑에 마그마 방이 이렇게 있고 요 마그마 방에서 모든 화산이 터진 다음에 이 속이 텅 비는 바람에 완전히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큰 분화구가 생겨나고 이게 분화구가 아니라 분화구가 내려앉은 여기를 칼데라라고 하고 이 칼데라가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칼데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요거는 우리 한국지리 때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 복습해 보면 한탄강 용암대지 요 찢어진 틈을 따라 마그마가 열하 분출했죠. 마그마가 열하 분출해서 이 일대를 다 덮어버렸다. 이 일대를 다 덮어버린 게 이게 바로 용암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용암대지의 가장 대표 주자가 인도가 이렇게 넓은데 이 넓은 인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칸고원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 지역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칼데라의 사례, 분화구만 남아있는, 여기 화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없이 완전히 함몰돼서 응고롱고로 분화구라고 표현합니다. 화산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칼데라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는 화산이었겠지만 분출 후에 내려앉아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예요. 지금 에콰도르의 킬로토아호라고 돼 있는데 이거 백두산 천지라고 해도 우리가 구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다 드렸어요. 화산 분화구, 화구가 내려앉으면서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여기 물이 고여서 칼데라호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구호. 화구호는 뭐 그냥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였다. 우리 백록담 이런 거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주상절리도 우리 배웠어요. 그죠? 용암이 쭉 흐르다가 물을 만나면 아주 빠르게 식어버리죠. 빠르게 식어서 급격히 식을 때 만들어지는 지형 주상절리. 육각형 모양의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런 게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형태의 지형이다. 배웠습니다.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 요런 모양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간헐천. 간헐적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어쩌다가 갑자기 때때로 이런 뜻입니다. 지하수가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용암 때문에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뻥 하고 올라옵니다. 이런 걸 간헐천이라고 하고 주로 아이슬란드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의 어떤 그 대표 관광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슬란드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간헐천을 뜻한 영어 게이시르 역시 아이슬란드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용암동굴. 이거 우리 제주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갔다 와 봤죠? 용암이 흐를 때 겉표면이 먼저 식으면서 단단하게 굳고 안에는 아직 흐르는 성질이 남아있는 용암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겉에는 식고 겉에는 이렇게 식어버리고 안에는 용암이 이렇게 흘러요. 그죠? 그래서 요 용암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뻥 뚫린 구멍만 남는 거 이걸 용암 동굴이라고 한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뭐 화구호, 백록담 화구호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주상절리도 자꾸 우리나라 거 나오죠. 여러분들 모양이 거의 같아요. 요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영국의 잘 나옵니다. 영국의 이름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자이언트 코즈웨이.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있는 요 주상절리 하나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주상절리 형성 원인, 아까 말했듯이 화산이 이제 급격히 용암이 식으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굳어진다. 요 내용이고요. 자, 간헐천. 전 선생님 아까 아이슬란드 얘기했지만 거기 말고도 안데스 산맥에서도 화산 많잖아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 일대에 아타카마 사막에서도 이렇게 간헐천이 뻥뻥 터지는 거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용암동굴, 만장굴 갖다 놨네요. 세계 어디나 비슷한 생성 원리를 갖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 만든 유명 관광지들인데요. 요 관광지 이름 알아두시면 이름만 보고도 어딘지 아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와이 순상화산, 후지산 성층화산 알면 좋고요. 자이언츠 코즈웨이 한번 알아두라 그랬죠. 미국의 데블스 타워라고 해서 엄청나게 길고 높은 주상절리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간헐천 하면은 아이슬란드 알아대고 스트로퀴르라는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아이슬란드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칼데라 하면 우리가 백두산만 자꾸 기억하고 울릉도만 기억하는데 그리스의 하얀 산토리니 섬 있잖아요. 거기도 칼데라 지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용암동굴로서 우리나라의 만장굴도 있고 만장굴 있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의 비드겔미르 동굴 이런 것도 있대요. 아이슬란드가 역시 화산 지형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이름을 쓰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설명이 충분히 잘 제시되어 있을 테니까 눈에만 익혀 두셔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츠 코즈웨이 아까 말씀드린 데 있고 데블스 타워 엄청나네요. 그죠?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헐천 아이슬란드에 있는 간헐천 이렇게 갑작스럽게 솟아오르는 온천이다. 아주 뜨겁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칼데라 그리스 산토리니 섬은요. 칼데라가 엄청나게 함몰돼서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나서 요 가운데가 칼데라거든요. 하구가 함몰했는데 함몰하고 보니까 바다예요. 그래서 요 사이로 바닷물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칼데라가 만들어진 거 이것도 그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보면 이런 이제 섬에 올라 보면 이런 풍경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주민 생활 모습을 보자면 일단 화산에서 발생하는 이 화산재가 농업에 되게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뭐 등등등에서 농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화산이 이런 말을 쓰고요. 당연히 지열 발전 화려하죠. 우리가 지열 발전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지열을 가지고 그 발전을 한다라고 있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군. 자, 그다음에 화산 주변에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칠레 구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열 발전과 온천인데요. 이 온천 이름도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슬란드의 뜨거운 온천 요거 이제 라군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이름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블루라군. 자, 그래서 지열 발전 설비 보면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두 다 신기 습곡산지를 끼고 있는, 그죠? 또는 뭐 환태평양 조산대를 끼고 있는 요런 나라들입니다.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제 터키 아니고 튀르키예죠, 그죠? 뭐 이런 나라들도 많이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화산 지형 알아봤고요. 이제 카르스트 지형 또 바로 알아볼 차례인데요. 내용 길지 않고 그때그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형들이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48강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